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추가편 3편으로 추가편 3부작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의 응용을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제외해도 의미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알아보았었고, 암호화폐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해진 것들 포함하면은 벌써 50에서 100여 가지 정도가 유명해졌고, 세상에는 이제 800에서 1000여 가지 정도의 암호화폐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암호화폐는 이제 가상화폐라고도 하시지만 가상화폐의 한 종류가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에는 왜냐면 사이버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를 좀 알아보자면, 암호화폐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관리되고 해시값으로 모든 거래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기록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제 이름 아래 이제 10만원 암호화폐를 발행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행받는 그 순간부터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암호로 기록이 되죠. 마치 이 10만원의 암호화폐에 발행번호가 부여되듯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암호 번호를 가진 10만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복제할 수도 없고, 왜냐면 복제하면은 그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위변조된 거는 폐기가 되죠. 그래서 원본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5만원으로 누군가한테 2명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5만원 A와 5만원 B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서로 또 이 거래의 해시 암호값을 이 돈들은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5만원의 암호화폐 2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는 원본성이 유지가 된다. 함부로 복제되지 않고 해킹해서 복제하더라도 우리가 여태 알아온 블록체인의 성질상 위변조된 것은 폐기가 되게 되죠. 즉 각자의 암호된 발행번호를 가진 마치 실제 지폐 같은 원본을 유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제 사이버머니, 우리 게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이버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열어보면 이제 제 이름 아래 10만원이 있다고 치면 이게 사실 그냥 디지털 번호로 돼 있는 거예요. 제 이름 아래 지갑 부분에 얼마가 있는지가 써 있는 거고, 해킹을 해서 이제 이 숫자를 또는 게임상의 어떤 이유로 이벤트로 이제 이 숫자만 조작을 하면 이 1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죄를 졌다면 이제 운영하시는 분께서 1원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10만원과 내가 가진 10만원은 어떠한 차이도 없고 그냥 숫자일 뿐이죠. 이게 암호화폐와 사이버머니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암호화폐로 좀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해준 그 원본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당연히 암호화폐여도 어쨌든 저희 디지털, 우리가 전자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어서 무게가 없어서 휴대하기 편하고, 당연히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죠. 이메일 이런 것처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암호화폐의 기술을 응용을 한번 해보면 이 특징을 그대로 가진 암호 열쇠를 만든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공유경제라고 해서 한 대의 차를 또는 한 채의 집을 이제 공유해서 이용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열쇠가 필요하겠죠. 이런 카드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체가 있는 것을 주고받을 때는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세상에서의 키 같은 것들은 주고받거나 이럴 때 해킹이 되거나 복제가 돼서 내가 가진 차나 집이라는 자산을 잃어버릴 범죄의 대상이 될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같은 기술을 응용해서 블록체인으로 엮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보여드린 원본성이 갖고 있지만 복제나 위변조가 쉽게 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전송이나 휴대는 간편한 암호키를 블록체인상에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암호키는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암호키 A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같은 블록체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A를 통째로 전송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알고 있는 어떤 비밀번호 주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데 다르죠.
원본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은 우리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넘겨주는 것처럼 이체해주는 것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원본이 통째로 넘어간 게 됩니다. 복제가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기 해서 넘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복제를 시도한다 라고 볼게요.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키를 만들어 가지고 복제를 시도한다 라고 하지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위변조해서 가지고 있는 키는 만약에 이 키로 내가 차를 훔치려고 이용하는 순간 블록체인이 여태까지 해오던 일 그대로 과거 블록과 대조를 해서 검증을 했더니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고 원본은 여기 존재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거 위변조네 폐기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의 특성을 가진 키를 만들게 되면 화폐처럼 우리가 지불하는 단위로 쓰지 않지만 그걸 통째로 암호 열쇠로서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원본성이 유지되는 주고받을 수 있는 열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기술을 응용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추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원본성, 즉 쉽게 복제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으면 복제되지 않는 이 원본성과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휴대가 쉬운 암호 열쇠를 만들어서 공유 경제의 핵심적인 주고받으면서도 보안이 철저한 공유 경제의 열쇠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의 응용을 하면 실제 물건처럼 원본성을 가지면서 높은 보안과 함께 전송 공유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암호 열쇠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응용해 나가면 사실 저도 지금 예를 들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